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이 9월 16일인데 날씨가 여전히 더워요. 그죠? 네. 다음 주, 이번 주 후반부터 시험을 끝나는데 그때를 기대하면서 한번 뭐 기다려보죠. 근데 날씨는 우리가 어쩔 수 없지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객관적인 환경을 그대로 두고 우리는 우리대로 현명하게 가면 됩니다. 그죠? 예. 예, 안녕하십니까. 부산 헤어룸 센터에서 박영훈 함장님을 모시고 저 멀리 우리의 꿈을 향해 열심히 항해하고 있는 실컷제 최승근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어제 내용의 연장선입니다. 요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로버트 기요사키라는 분의 현금 흐름 4분면이에요. 그러니까 경제 활동을 하는 사람들의 분류를 이렇게 해놨지 절대적인 건 아닌데 거의 이게 맞아요. 상식적으로 알아두셔서 상당히 도움됩니다. 손자랑 고등학생 송자는 얘기하면 대화가 돼. 여기가 봉급생활자, 봉급생활자, 직장인, 영어로는 인플로이다 그러고, 자 여기는 셀프 인플로이드, 스스로 고용했다는 뜻이에요. 흔히 말하는 자영업자, 그 다음에 전문직 종사, 그 의사, 변호사, 회계사 등등. 그 다음에 우측 측면은 여기는 비즈니스 오너, 사업가. 여기는 인베스터라고 해가지고 투자가. 대강 보시면 딱 물통이론. 봉급생활자, 물통이 요만하죠. 자영업자나 전문직 종사자는 물통이 이 정도 되죠. 그 다음에 사업가나 투자가, 사업가는 그래도 물통이 한 이 정도는 되지, 위로. 투자가도 투자하는 자본의 양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이 정도 보시면 돼요. 요거 기본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고, 현재 이제 우리나라 기준으로 봤을 때 10대, 20대, 30대 쭉 가서 60 전후에 흔히 말하는 정년이죠, 정년. 직장자가 된다 그랬지. 그러면은 소득 수준이 20대 초반까지는 대부분 부모님한테 용돈 받아가죠. 30대 직장 생활하면 이렇게 가요. 이렇게 가다가 60 넘어서 70이 되면은 사실상 은퇴하면은 여기서는 바로 수직 낙하예요. 은퇴나 정년 이후에 소득이 완만한 곡선도 아니고 바로 수직 낙하예요. 물론 여기 이후에 연금이나 개인적인 노후 준비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 직업에 따라서 요거를 준비하는 게 달라요. 당연한 거예요. 우리는 사람은 생각을 하고 살기 때문에 몇 년 후에 자기 생활이 어떻게 될지를 걱정을 해요. 걱정을 하니까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세워요. 물론 생각만 해갖고 답이 안 나오는 사람은 자포자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은 논외로 치고 우리는 적어도 이성적인 판단을 해갖고 논리적인 근거가 갔을 때 논리적으로 합당하면 그 합당한 쪽을 선택한다는 전제하에 우리가 이 사업을 보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가시죠? 여기까지는. 그러면은 내가 과연 어디에 속해 있을 때, 물론 사업가나 투자가는 여기는 금수저 바로 가능하죠. 고민할 거 없죠. 이분들은 돈 걱정 안 해. 이분들은 우리 이런 네트워크 사업 관심도 없어요. 이런 네트워크 사업을 사거나 만들어 여기에 자본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소시민적인 생각에서 그냥 약간의 생활 정도의 월급, 다음에 그 정도 조금 더 버는 자영업자. 여기서 자영업자는 자기 명의의 사업자를 내긴 작은 식당, 대리점, 가게 정도를 보시면 돼요. 조금 더 큰 규모의 조금 큰 회사 개념일 때는 사업가라 그랬어요. 본인이 자리를 비워도 본인이 장기간 시간, 적어도 한 달 이상의 시간을 비워도 회사가 제대로 돌아가는 거. 여기는 내가 자영업자한테 한 달 비우면은 망하죠. 의사가 자기 개인 병원 원장이 한 달 비우면 손님 다 떨어집니다. 안 되는 거죠, 이게요. 요렇게 가요. 그래서 소득 구간이 60 이후에 떨어지니까 우리나라에 1990년, 저쪽 외국에서는 1960년으로 잡을게요. 했을 때 저런 사회적인 현상을 봤을 때 노후를 준비해야 되니까 묻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자, 당신이 매일
먹고 쓰고 바르는 생활 필수품이 있는데 그 생활 필수품을 내가 다른 사람한테 소개해서 소개가 되고 그 소개가 돈이 된다면 당신 할래라고 물어보는 거야. 예를 들면은 우리가 마트나 혹은 뭐 전자제품 특정 같은 거 보면 어떤 회원으로서 구매를 하게 되면 포인트라는 게 주어지는 게 있죠. 그죠? 네. 동네 마트도 편의점도 다 우리는 포인트 적립을 해. 주유소도 기름 넣고 포인트 적립을 해요. 단지 그 포인트가 내 자자손손 모아야 기름 한 번 넣는다는 거지. 그죠? 자자손손 음식물을 사 먹어야 그 마트 가서 캔 하나 사 먹을 수 있다는 정도죠. 포인트 그죠? 근데 이제 이렇게 됐을 때 생활 필수품을 당신이 쓰고 소개하고 했을 때 전달하면 돈이 된다고 나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가 봤을 때 지금 명칭을 붙인다면은 네트워크 사업이에요. 나는 회원 맞죠? 다리가 몇 다리가 가는가는 어차피 상관은 없습니다. 그거는 시대적으로 발전해 오니까 얘기했죠. 이렇게 소득이 떨어지는데 당신이 생필품 중심으로 소개해서 그게 소득이 될 수 있다면 나중에 하려고 묻는 거예요. 자, 내가 먹고 소개하고 먹고 소개하고 내가 먹고 소개하고 먹고 소개하고 먹고 소개하고 먹고 소개하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게 네트워크의 처음 시작점이 이렇게 된 거예요. 물 건너서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이제 전통적으로 보면 다리 6개, 레그라 그러는데 다리 6개로 시작했는데 이게 우리나라에 들어온 게 1990년이에요. 요 때쯤 대한민국에 이제 조금 네트워크 시스템이라는 게 알려지고 외국에서 물 먹은 사람들이 이거를 국내에 전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알리기 시작. 왜 그러냐면 1990년이라도 미국에서 봤을 때는 벌써 30년이에요. 선진국에서 30년 동안 이 시스템이 정착됐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좋다고 느낀 거야. 또 하나가 현재 저 물 건너는 사실상 생필품이지만 품목에 거의 차등이 없습니다. 위에 우리는 단일 품목이 200만 원이지만은 저 물 건너는 단일 품목 200만 원 제한이 없어요. 품목도 우리는 국내 700가지 정도인데 사실은 저기는 거의 거짓말 못해도 무한대 생각하시면 돼. 처음에는 작은 생필품으로 시작했지만 이 네트워크 사업 자체가 파워가 좋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 그룹이 형성하면은 예를 들면은 A라는 좋은 전자제품을 파는 회사가 있어. 그러면은 제휴가 들어오겠지. 너그 네트워크 사업에 흔히 말하는 인적 네트워크만 잘 형성되어 있으니까 그 회사가 제휴가 들어오는 거야. 그러면 다시 물건이 하나 더 붙는 거라. 판매 목록에. 그렇게 발전했기 때문에 숫자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기준으로 보면 현재 우리나라는 단일 품목 200만 원이고 줄 수 있는 수당이 35%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생필품 정도에서만 금액적으로 가능한 거예요. 노래 맞네. 그래서 그럼 돈을 먹고 쓰고 하고 돈이 된다는데 당신 해볼래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면 대부분 사람들은 내가 보통 마트 가서 포인트 적립하면 거의 표시도 안 나. 아무리 적립을 해도 진짜 이건 아시잖아요. 자자손손 모아야 가서 캔 하나 사 먹을 수 있다니까요. 근데 이제 이 네트워크는 그래도 주는 마진폭이 35%예요. 그러니까 우리 월드 굿모닝 월드 뿐만 아니고 다른 네트워크 사업도 요 범주 내에서 들어가기 때문에 소개하는 게 1,000원짜리 팔면은 350원이 전체 어쨌든 매출 수당을 해서 회원들한테 나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액적으로 보면은 35%니까 조금 소득의 가능성이 있는 거야. 소득 창출이 가능한 게 쉽게 말씀드리면 이게 가장 좋은 편이에요. 소득 창출이 가능한 시스템이 되는 거예요. 네트워크 시스템이. 그래서 90년에 시작해갖고 이제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가지고 모든 것은 제도나 차나 전자기기는 발전을 하죠. 시간이 흐르면은 처음에 6달이 이 말씀드렸죠. 한 달이 맥주 한 잔 먹고 한 달이 저녁에 반찬거리 볶아 먹고 한 달이 국거리 먹고 하나는 좋은 거 왔으니까 친구한테 선물하고 남은 게 2달이라고. 그래서 현재 사라지고 우리 회사의 경우에는 가장 좋은 시스템인 2달이로 왔다고요. 요렇게 해서 이제 2달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네트워크 시스템이 결국은 이렇게 오는데 결국은 이렇게 보면은 현재 나와 있는 어떤 그 사회에 있는 우리나라 기준으로 모든 직장 생활하는 회사, 사업이나 아니면 순수 자본가들 따졌을 때 보통 사람이 돈 있는 사람들 말고 보통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연봉 1억 이상의 부자가 될 수 있는 길은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제 직업이 이거라고 말씀드렸죠. 횡령사, 부동산. 저도 이걸 수십 년 했는데 저도 수십 년 동안 저걸 고민을 한 거예요. 제 주변 지인들 저걸 고민한 거고 딱 보니까 네트워크 사업밖에 없었어요. 보통 사람이 성공자, 연봉 1억 이상의 성공자 될 수 있는 방법이 이 네트워크 시스템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네트워크 시스템밖에 없는데 국내에 지금 현재 등록된 업체만 110개 정도인데 그 110개 업체 어디를 선택할 것이냐, 내가 그 어느 업체에다가 몸을 싣고 항해를 할 것이냐, 그게 중요하다는 거지. 그런 부분에서 제가 분석해 보니까 우리 굿모닝 월드가 최고였다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에 서게 된 거고, 여기에 관련돼서 이제 조금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직장인들은 항상 하루하루가 불안합니다. 맞죠? 네. 직장생활 해보시면 알아요. 매일매일 스트레스 받아요. 만약에 그 직장이 스트레스 안 받고 편하다면은 월급이 작거나 미래 비전이 없어. 그러면은 생각이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앞으로 나아가고 싶고 발전하고 싶잖아. 뭐 연봉도 올리고 싶고 집도 넓은 데 가고 싶고 좋은 차도 사고 싶고 가끔 여행도 가고 싶고 그럼 그게 안 되는 거야. 그러면 꿈이 조금 더 커지죠. 꿈이 조금 더 커지면 그 다음에 이제 가게 차려. 뭐라도 해본다고. 자, 가게 차리려고 하면 자본금, 보증금 들어가지. 사무실 구해야지. 그죠? 그렇게 해갖고 하는데 할 때 많은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업종을 찾아가. 그냥 하면 망하는 확률이 훨씬 높거든요. 그렇게 찾아가는데 우리나라 현재 보통 제가 부동산 하지만 자영업자들이 3년 버틸 확률이 3%가 안 됩니다. 확률적으로. 길 가다 보면 아시겠지만 상가 간판 바꾸더니 어느 날 가면 또 간판 바꾸고 있는 거야. 맞아. 그래서 자영업자로 성공하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은데 작은 물통에서 조금 물통 큰 물통 가려고 자영업자 가는데 이 자영업자도 쉽지 않아. 그렇다고 자기 전문적으로 우리 김원지 사장님처럼 특별한 레시피가 있으면 성성장구하고 가죠. 그 다음에 이제 전문직. 전통적으로 교육을 받았을 때 제가 받은 교육, 제가 1970년대 그냥 공부해갖고 좋은 직장 들어가서 성공하는 개념. 과거에 이렇게만 배웠다 그러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배운 적이 없어요. 아무도 가르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전문직 자기 적성 살려갖고 전문직 가는 사람들 의사, 변호사 뭐 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개인이 자기 흔히 말하는 원장이나 대표 해가지고 앉아있으면 똑같은 거예요. 자기가 자리 비우면 소득 발생하잖아요. 맞죠? 그런데 조금 더 큰 경우를 가갖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로펌으로 간다면 이 사업가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근데 로펌으로 가기 위해서는 자본이 필요하잖아. 그냥 뭐 그러면 어떻게든 간에 중간 단계에서 돈을 벌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돈 없이 내가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면에서 사업가나 투자가가 쉽진 않은 거죠. 여기서 성공한 사람들만이 여기로 넘어가니까 좌측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우측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들이 여기에서 여기로 넘어갈 수 있는 자본 축적 방법은 네트워크가 최고였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러면 다시 이제 여기 와가지고 지금 국내에 네트워크 업체들이 많이 있는데 이 네트워크 업체들 중에서 내가 어떤 업체들을 골라서 거기 가야 되냐면 왜냐하면 결국 자본주의 사회니까 우리는 제일 중요한 게 이겁니다. 부정하실 분 있나요? 없지요. 그 다음에 개인적인 가치관에 따라서 가끔은 이것도 있어요. 인격, 도덕성. 이거는 돈 갈 때 인격 따라가지 인격만 가면은 안 되는 거예요. 성직자도 돈 없으면 사실상 운영이 안 됩니다. 교회나 성당이나 절이 전기세 안 내고 돌아갑니까? 그래서 결국 같이 가는 거예요. 요렇게 같이 가는 거는 당연한 건데 그러면은 네트워크 회사를 봤을 때 이제 여기 설명을 좀 드릴게요.
과거에 그 6다리에서 사람들이 보니까 처음 들어온 거를 두고 그 다음 이제 신생 업체들이 따라하겠지. 저 업체가 다리 6개인데 저 업체가 어떤 교육 시스템을 갖고 있고 저 업체가 어떤 수당을 주고 어떤 수당책을 갖고 있고 그거를 벤치마킹 해갖고 그 다음 네트워크 사업을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생겨난 게 백밀가라는 게 현재. 자, 그러면 이제 우리 회사 기준으로 그래서 당연히 우리 회사가 지금 코드 발생한 게 한 2000년부터인데 현재 박영 대표님 25년 됐죠. 공장은 2002년도 해갖고 23년 동안 개방하겠죠. 그러면 이 기준으로 봤을 때 내가 만약에 내가 여기에 몸 담고 있는 사람은 문제가 안 돼. 그거는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몸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몸 담고 있는 내가 아닌 밖에 있는 외부인들이 어떻게 우리를 바라볼 것인가를 중점을 둬야 되는 거 맞잖아요. 왜? 우리는 회원 가입이 그래도 우리 소득 창출에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신규 회원이 들어와야 되고 신규 소비가 발생해야 돼. 이게 없으면 여기서 우리가 아무리 나팔을 불어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 시각에 봤을 때 이걸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 회사는요, 실적 2월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게 과거에는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는데 대부분 이 실적 2월 때문에 결국은 네트워크에 함정이 발생한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두 그룹입니다. 이렇게 계속 내려가서 이렇게 내려갑니다. 예를 들어 제 끝단에서 매출이 발생했어요. 그 바로 위에 소득 공유하죠. 위에 공유하죠. 그러면 궁극적으로 나는 이 소득을 매출 공유하죠. 이게 100% 공유 개념.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여러 사람이 하는 시간으로 따지면 이 사람의 시간, 이 사람의 시간, 이 사람의 시간, 이 모든 시간을 나는 공유해서 가져가는 거예요. 이게 네트워크의 파워예요. 자, 봉급생활자, 자영업자는 내 몸을 넣어서 시간 투자를 해갖고 거기에 맞게 물통을 가져가는 겁니다. 내가 시간 투자를 안 하면 돈이 안 생겨. 월급이 없어요. 근데 여기서는 네트워크는 밑에도 열심히, 물론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파트너를 열심히 성장시켜야 되잖아요. 열심히 성장시켜서 매출이 발생하면 그 매출을 내가 공유하니까 나의 소득도 증가하는 구조예요. 이렇게 해야지만이 이성적으로 생각했을 때 사람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왜?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게 아니고 과거에 불법 피라미드나 불법 다단계면 차라리 그것보다는 이게 낫죠. 생각을 했을 때. 그래서 요렇게 가는데 문제는 우리는 매칭 포인트가 60만입니다. 맞죠? 네. 띵동 하면 7만원 나옵니다. 요게 NP점. 근데 여기에서 120만 포인트가 나오고 여기에서 60만 포인트가 나왔어요. 오늘 날짜로. 그러면은 띵동 하고 60만 남고 7만원 되죠. 자, 요게 9월 30일하고 10월 1일이 됐을 때 차이점입니다. 전통적인 네트워크 사업에서는 9월 30일이 되면은 여기 있는 회원들이 전화 불납니다. 사라고. 아니면은 막 강제적으로. 그게 안 되면은 그날 밤에 고민을 하는 거죠, 자기가. 이 60만 포인트를 찾아 먹을 것인지 말 것인지. 결단은 하죠. 지르죠. 그게 뭐예요? 사재기. 이게 10월 1일날 이 포인트가 소멸하기 때문에 자기가 갖고 있는 이 매출이 아까워서 9월 30일자리 사재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사재기한 물품을 다시 인터넷에 풀지요. 인터넷에 풀면은 우리 회원가가 있으면은 요렇게 인터넷에 풀면은 그 사람이 황금성 때문에 인터넷가보다 싸게 가요. 비싸게 파는 거 저는 못 봤어요. 싸게 팔아. 왜? 비싸게 팔 이유가 없어요. 안 팔리니까 싸게 파는 거예요. 이래야 빨리 현금이 황금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일반 회원이 봤을 때 이거는 분명히 시장 교란 행위예요. 시장 교란 행위이기 때문에 내부적으로는 회원들끼리 이 사재기를 하지 말고 만약에 사재기를 했더라도 인터넷에 판매하지 말자고 암묵적인 그런 룰이 있어요. 근데 그걸 지키지가 않아. 왜? 돈인데 자기가 죽게 생겼는데 안 팔게 생겼어요. 네트워크 마케팅 하면서 망한 사람은 100%는 사재기입니다. 사재기가 아니면 네트워크 마케팅 하면서 망할 이유가 없지요. 왜? 회원가입 돈 받나요? 공짜잖아요. 필요해서 물건 샀고 소개했는데 그러면서 내가
자본이 들어갈 때 뭐 있다고? 사무실 내는 것도 아닌데 보증금 우리 받나요? 없잖아요. 그러면은 모든 게 공짜로 움직이는데 왜 망합니까? 네트워크 사업 하다가 이거의 사재기. 시장 교란행위고 결국은 장기적으로는 회사도 죽고 회원도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는 굿모닝 월드는 여기에 대해서 해결책을 가져온 거죠. 이 60만 포인트 다음 달로 이월하자. 다음 달 이월 안 되면은 내년 안 되면은 죽을 때까지, 죽으면은 자식에게까지. 그러면 결국은 2월 해주니까 총 매출의 35%에 해당하는 부분은 굿모닝 월드 입장에서는 이미 다른 회원들이 가져간다는, 회원들의 수당으로 가져갈 거기 때문에 따로 고가를 마련해놨다고 보시면, 다른 고가에다 딱 넣어놓고 언제 사장님 찾아가, 너 그 다음에 이거 이내 사장님 잘했어, 너 찾아가, 이렇게 준다는 거예요. 근데 다른 네트워크에서 사재기 안 하고 그러면 10월 1일이 되면 어떻게 되죠? 이거 회사가 싹 먹은 거라 소멸이니까. 60만 포인트만큼 매출에서 수당에 나갈 게 35% 범위인데 이 사람이 안 찾아갔으니까 당연히 회사가 그냥 먹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우리는 사재기가 필요 없는 실적 2월이에요. 이거는 아주 중요합니다. 일이 좀 소개가 잘 되고 열심히 될 때는 많이 클 수 있죠. 한쪽 대실적. 그 다음에 잘 안 될 때는 좀 그렇죠. 근데 또 언제나 대실적과 소실적은 역전이 가능하죠. 일단 그거 하나. 그 다음에 소득 상한인데 우리는 소득 상한이 2천만 원이죠. 어떤 곳은 5천, 1억 아니면 무제한까지 있어요. 이 차이점이 뭐냐면은 당연히 그룹이 커지면은 매출이 계속 발생하니까 띵동 7만 하다가 80만 원, 월 2천만 원까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해서도 더 이상 지급되지 않습니다. 2천만 원이요. 여기하고 무한대 1억 소득 발생하는 대로 계속 밥그릇 회원한테 갑니다. 나한테 계속 올라갑니다. 그 두 개를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준 날짜를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그런 게 90년이지만 우리 굿모닝 월드 기준으로 2000년 잡을게요. 2000년에 가입하신 분하고 오늘 가입하신 2025년 가입하실 분이 있어요. 2025년 오늘 가입하실 분이 이 사업 설명을 듣는다면 소득 상한이 없는 무제한인 네트워크 마케팅하고 소득 상한이 있는 2천만 원 네트워크 마케팅하고 어디를 선택하겠어요? 감이 안 오시죠? 2천만 원이에요. 2천. 가입 순서에 따라서 늦게 들어와도 열심히 하면은 소득, 수익 역전 가능하죠? 기본이죠? 다음에 직급 역전 가능하죠? 우리 은지 사장님 벌써 다 했죠? 직급 역전 가능하죠? 가능한데 요게 횟수가 작은 1년 한 2, 3년 내면은 그나마 괜찮은데 횟수가 10년 이상 차이 나면 사실상 먼저 활동한 사람을 따라가는 거는 계산적으로 불가능해. 그냥 아무리 차근차근 정상적인 사업 활동을 하는 사람을 전제한 거예요. 아직 흔히 말하는 휴면 계좌에 가까운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그걸 강의 논할 필요가 없으니까. 정상적인 사업도 활동했을 때 연차가 많이 나면 뒤집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후발주자를 들어오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돈이 핵심인데 먼저 들어온 사람이, 물론 그 사람이 나보다 현명해서 먼저 들어왔지만은 많이 가져나온 다른 부분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합리적인 의구심을 가진다는 거죠. 그래서 2천만 원 부분이 훨씬 더 합리적입니다. 후발주자, 신규 회원을 들이거나 신규로 소비자를 늘릴 때는 이게 맞아요. 그래서 2천만 원 소득이 있는 게 무제한인 것보다는 좋고, 또 하나가 1억 받는 회원 한 명 키우는 것보다 2천만 원 받으면서 굿모닝 월드에서 꿈도 키우고 인격도 기르고 자선도 하고 자아실현하는 그런 사람, 여러 사람을 만들겠다는 게 이 회사 이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아름다운 거죠. 실적 2월을 통해 가지고 35%에 대한 매출에 대한 수익을 다 회원들한테 주겠다는 것과 그 다음에 그렇게 회원들이 매출에서 많이 여러 사람이 더불어 소득을 가져가기를 원한다는 거지, 이 회사가. 그러니까 한 사람에게 몰아주는 회사 구조가
특출한 한 사람에게는 좋지만은 보통 평범한 사람들한테는 그게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한테는 이게 맞다는 거지, 시스템적으로. 근데 이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2천만 원 소득 상한이 부족하면은 우리는 두 달이 기준으로 2천만 원이에요. 하나 더 하면 여기 2천만 원이죠, 상한이. 그럼 4천이죠. 이 4천 부족하면 하나 더 만들어. 6천이잖아요. 더 부족하면 또 하나 더 만들어. 만들면 되는데 자기 능력만큼. 그러니까 소득 상한이라는 부분은 자기가 능력만 있으면 얼마든지 우리 공무원의 월드에서 소득 상한을 만들 수 있다는 거지.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 평범한 소시민들이 월 2천 에 생활비 충분하잖아요. 거기에서 함께 잘 살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합리적이라는 거예요. 제 경험상 봤을 때 물론 개인적인 주관일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다른 사람들 그 사업 설명을 들어보면은 아니에요. 이게 맞아요. 제가 몸담고 있기 때문이 아니고 그 많은 사업 설명을 들었는데 거기에 안 가고 제가 여기에 있다는 거는 정상적인 사람 수준에서 판단을 해봤을 때 이게 제일 옳았다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가장 옳았고 가장 합리적이고. 이해가 가셨죠? 근데 이제 문제는 시스템은 이런데 제품이 안 좋으면 소개할 수 있나요? 절대 못합니다. 우리는 영원한 명품이 있죠. 아미노산 계열 실카면서 그 다음에 우리 김은재 사장님이 선동자원에 있는 화장품 뷰티, 그죠? 물건이 좋으니까 좋은 시스템 내에서 소개를 하면 얼마든지 소개가 가능하고 신규 회원이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물건이 좋아야지. 만약에 물건이 안 좋은데 소개하면 사실상 나중에 그 사람이 욕합니다. 안 좋은 거 했다. 그러니까 지금 대부분의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팔고 있는 그 흔한 그 생활 필수품들 사실상 품질이 대동소이하다는 거지. 근데 그 대동소이한 것 중에 우리 건강기능식품 아미노산은 국내 최고, 세계 최고를 달리고 있잖아. 화장품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최고의 제품을 가지고 최고의 시스템 내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업이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또 하나 시대적으로 인구는 감소하고 있는데 고령화로 인해 가지고 나이는 평균 수명은 늘어납니다. 기대 수명은 더 늘어날 거야 앞으로. 그러면 고령화가 되면은 건강식품에 대한 수요는 당연히 더 늘어날 겁니다. 그리고 우리 아미노산 임산부부터 지금 저 요양원에서 죽는다고 이제 누워서 쓰고 있는 그 노인까지 누구나 먹을 수 있잖아요. 남녀노소 누구나. 그러니까 폭이 넓은 거예요. 폭이 넓기 때문에 내가 아무한테나 가서 얘기할 수 있어요. 이건 네트워크 시스템이 지금은 그래도 많이 알려져 갖고 이것도 하고 있는 사람, 이것도 하고 있는 사람 많은 플랫폼을 하고 있지만은 이 아미노산 계열이나 화장품의 버금가는 대등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어느 집 가서도 이 우리 상품을 소개할 수 있고 사업 설명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지금은 이제 아미노산이 아마 시대적으로 딱 비상하는 시기에 딱 왔어요. 옛날에 초기에 비타민 시작해서 비타민 뭐 들어오고 이렇게 그런 시기에 비타민 사람들이 있는 줄도 몰랐다니까. 근데 이제 지금은 비타민은 워낙 보편화되어 있잖아요. 근데 아미노산은 아직 아니잖아. 아직 아닌 그 시장에서 지금 우리 굿모닝 월드가 선두주자라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이 시스템 내에서. 그리고 공급생활 때 시장 갈 때 자영업 갈 때 보통 자영업 갈 때 많이 업종을 선택하죠. 음식점이면 음식점, 판매점이면 판매점. 근데 내가 음식점이든 판매점이든 내가 냈을 때 다른 사람도 그게 장사가 되면 또 옆에 가게 차립니다. 또 여기도 옆에 차립니다. 여기 이제 진입 장벽이라는 건데 진입 장벽이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어떻게 보면 딱 제일 중요한 게 두 가지인데 가격 방어하고 진입 장벽이에요.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네트워크 마케팅을 생각해 보시면 90년에 들어온 그 미국에서 물 건너온 네트워크 마케팅을 어떻게 보면 비슷하게 만들어 갖고 요새 뭐 있잖아요. 텀 뭐 있잖아요. 딱 똑같은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같은 비슷한 품질이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회사가 반드시 자기만의 어떤 독특한 어떻게 보면 에이스의 상품이 있어야 돼.
굿모닝 월드 딱 그러면 아, 그 회사 생각나는 제품 실크 아미노산 또는 비오텔라 화장품 이런 식으로 딱 어떤 핵심적인 단어가 떠올라야 됩니다. 그래야 그 회사가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다른 흔하디 흔한 그런 생필품이 아니고 물론 우리도 700여 가지의 생필품이 있어요. 그 품질들이 좋은 건 당연한 거고 대등할 수 없는 비교 훈이 없는 아미노산과 화장품이 있다는 거지. 그럼 확실히 우월 점할 수 있다는 우리가. 그 다음 이게 진입 장벽이에요. 다른 회사가 아미노산 만들려고 들어오려고 그러면 공장 세워야 되죠. 인허가 받아야 되죠. 우리가 받은 그런 특허 5가지 받을 수 있을까? 받을 수는 있겠지. 시간이 걸리지.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수백억 투자해서 모험을 못 한다는 거지. 왜? 그렇게 하고 우리를 따라잡을 수 있을까요? 안 돼요. 지금은 온라인 시대이기 때문에 하루하루 한 달이면 엄청나게 발전하는데 그 다음에 인적 네트워크가 구성이 되는데요.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다른 회사가 진입하기는 사실상 힘들어. 자, 진입 장벽이 됐죠. 그 다음에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거 사재기 관련해서 왜? 이게 가격 방어거든요. 가격 방어가 왜 중요한가 하면 자, 이내 사장님 화장품 회원으로 10만원 샀어요. 근데 인터넷에 그 화장품이 8만원 나왔어요. 그럼 본인이랑 솔직하게 어느 거 사겠어요? 8만원 사죠. 이게 회원도 마음이 거기로 가고 일반 객관적인 제3자도 당연히 거기로 갑니다. 사람들이 어떤 상품을 얘기를 하면 인터넷에서 바로 딱 단어 딱 치면 바로 쭉 나오잖아요. 블로그도 많기 때문에 요즘은 딱 치면 다 나옵니다. 그러면은 회원가가 있고 인터넷가가 낮으면은 일반 제3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걸 사고 회원들도 자기가 회원 가입해가지고 아는 지인 혹은 제3자한테 회원으로 들어가고 회원가로 소개하면 나중에 요거도 뭐 스스로가 알아. 그랬을 때 도덕적인 양심상 쉽지가 않아요. 이 물건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금액적으로 일단 금액이 차이 나면 자신이 없는 거예요. 이게 회사가 가격 방어를 해줘야 돼요. 회사가 가격 방어를 해줘야 회원들이 그 회사를 믿고 따라갈 수가 있어요. 누구한테나 자신 있게 소개할 수가 있어요. 그런 면에서 우리 굿모닝 월드웨이는 가격 방어를 확실히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할 수 있는 이유는 직접 자체 생산 공장을 가지고 있잖아. 거기에서 생산해서 좋은 재료로 생산하니까 가격 단가를 우리 회원들 시장에 소비자들이 구매할 수 있는 적정 가격에 팔아줄 수 있는 거예요. 다른 데서 만약에 이 좋은 거를 외주 주고 가져와서 중간 도매상 개념으로 판매를 한다면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방어할 수 있다는 거예요, 회사가. 제가 생각하는 제일 중요한 부분 네트워크 마케팅 보상 플랜 관련해가지고 실적 2월하고 소득 상한 2가지. 그 다음에 미래 관련되고 미래 가치에서 회사가 가격 방어해 주는 거하고 진입 장벽 막아주는 거하고 이게 네트워크 사업을 평가할 때 4가지 요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수십 년 동안 평가를 해봤을 때 그래서 이 굿모닝 월드가 최고였다는 거지. 앞으로도 이 굿모닝 월드가 최고가 될 거라고는 거기에 대해서는 부정하잖아요. 여러분도 그건 공감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아는데 다른 사람들이 몰라. 물건 써보는 사람들은 알죠? 좋은 거 아니까 막아도 회원으로 들어온다 그래. 근데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그걸 모르니까 안타깝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업적인 설명도 한 번 해서 안 되면 2번 해야 되고 그 다음 또 우리가 전체적인 배경 지식 쌓아갖고 좀 우리의 품격을 높여야지 회원 가입 조금 더 수월하겠죠. 그죠? 그래서 저 기존에 이제 물통에서 네트워크 마케팅이 부자로 가는 사다리 황금 사다리입니다. 황금 사다리인데 유일한 황금 사다리고 우리는 황금 사다리인데 남들 다른 사람들의 그 네트워크 마케팅은 겉은 황금 사다리라고 얘기하지만은 그거는 속은 썩은 사다리라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황금 사다리를 쥐고 있는 우리는 정말로 어떻게 보면 복이 많은 거지. 그래서 저를 소개해 주신 우리 조아라사님 감사하잖아요. 저녁에 감사 기도하고 자잖아요. 하여튼 여러분이 성공하시는데 일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